고학년으로 가기 전 마지막 4학년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 어떤 내용들을 어려워하는지 부모님께서 먼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3학년에 이어서 4학년 수학, 사회, 과학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입니다. 1단원은 큰 수인데요. 구체적으로 만, 억, 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100원이나 1000원 단위까지는 학생들이 용돈을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까지는 잘 이해하지만 억이나 조 같은 큰 단위는 사실 아이들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구수라든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축구선수, 운동선수들의 연봉 이런 것들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원은 각도입니다. 3학년 때 각과 직각에 대해서 배우고 4학년 때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갑니다. 바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작도 활동인데요. 내년부터 3, 4학년은 작도 활동이 없어지지만 현재 올해 4학년 되는 친구들은 작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직각보다 큰 각과 작은 각은 무엇이라 불리는지, 그 다음 삼각형의 합과 사각형의 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각의 크기의 합은 앞으로 고학년이 되어서든 응용이나 심화 문제에서 정말 자주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개념을 잘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3단원 곱셈과 나눗셈은 2학년, 3학년 때부터 꾸준히 등장합니다. 연산 실수하지 않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4단원은 평면 도형 이동입니다. 특정 도형들을 밀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면서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 그림을 그려보거나 도형을 가지고 돌려본 활동도 있지만 차시가 뒤로 갈수록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공감 감각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운형부터는 점의 이동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 선의 이동, 도형을 배우게 되는데 올해 4학년들은 이 점의 이동을 배우지 않고 바로 평면 도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직접 도형을 가지고 물체를 가지고 한번 이동을 하고 나서 차츰차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단원은 막대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그래프를 보고 직접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파악을 하고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음식 같은 걸로 친숙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지만 가끔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막대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지,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규칙 찾기는 아이들이 정말 쉬워하고 재밌어하는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뒤에 있는 붙임딱지로 스티커를 그려보면서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놀이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1학기에서는 6단원 배우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각도,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의 이동은 부모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고학년 되어서 관련된 개념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와 과학 이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어서 사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회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범위가 확장됩니다. 4학년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위치와 특성,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지역이기 때문에 한 교과서가 전국의 많은 지역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3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자료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다만 이 1단원에서는 지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지도가 무엇이고 축척, 방위표,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법례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지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공부해 둔다면 5학년, 6학년 때 이 지도가 점점 커지거든요. 우리나라 나오기도 하고 세계 나오다 보니까 지도에 친숙해진다면 앞으로 공부할 때 더욱더 친숙하고 재밌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단원, 2단원이 우리 지역이라면 3단원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인데요.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등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공공기관 하면 아이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책에서 봤거나 주변 지나가는 소방차나 경찰차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잘 가보지 못했던 곳이 있다면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그런 공공기관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지 또는 그 기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배경 지식은 올라가고 학습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때에는 우리 고장과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3단원은 학생들과 또는 우리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학습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바로 과학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 표시한 것은 학생들의 실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학습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나올 내용들은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은 아이들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커다란 바위의 단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지문물가 생겼는지, 지층은 또 무엇이고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양한 화석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다양한 화석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지층과 화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관찰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실제 화석을 가지고 와서 관찰을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니까 주말이나 방학 때 지층이나 화석 또는 공룡의 화석 발자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구경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층이 무엇이고 화석의 종류에 대해서도 훨씬 더 명확하게 개념이 자리 잡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식물의 한살이입니다. 3학년 때 동물의 한살이 배웠죠.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식물의 한살이 대표적으로 강낭콩을 씹어보면서 교실에서 싹이 트고 강낭콩이 자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실마다 다르겠지만 강낭콩이 직접 자라고 수확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가정에서도 한번 길러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교실의 공기가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실험하던 것을 집에서 가져가니까 정말 무럭무럭 자라는 경우를 매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3단원은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배웁니다. 3학년 때 물체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서는 무게를 가지고 어떻게 수평을 잡는지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저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수평 잡기의 원리를 배우면서 이를 통해 저울의 역할과 저울의 기능을 배워보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몸무게뿐 아니라 시장을 가든 고깃집을 가든 정확한 그램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무게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까지 우리 아이들이 파악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4단원은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실험할 때 재밌어하는 단원 중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물질들을 학생들이 직접 분리해보는 실험을 합니다. 손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별도의 체 같은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직접 구분하고 왜 구분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에 콩이 들어있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이 있으면 골라내기도 하잖아요. 김밥에서 당근, 오이 빼내는 것처럼요. 이런 것이 결국 분리하는 과정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4학년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학년 때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4학년 때에는 이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학년이 되면 또 새로운 개념들과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3학년 내용과 4학년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가야 더욱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중간중간 학습 내용을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